키워드마다 상품마다 입찰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캠페인 예산을 하루에 10만원을 걸어놨는데 메인 키워드 상품 때문에 세부 키워드들 상품이 오전에 다 소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기초 2강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게 될 퍼포먼스 마케팅 2팀 정인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교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순으로는 일단 키워드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중급 쇼핑 검색 광고 관리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쇼핑 검색 광고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순으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키워드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의 큰 차이는요, 키워드 검색 광고의 경우는 키워드를 세팅 시 직접 추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 상품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을 네이버 쪽에서 자동으로 매칭해 준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조금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먼저 희망 키워드를 먼저 등록을 하고요. 그 등록한 키워드가 사이트와 적합한지 유무를 확인한 뒤에 검수 통과 후 입찰을 통해서 라이브가 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노출을 희망하는 이제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 노출 상품과 제목의 연관도, 카테고리 일치 여부, 상품 속성을 토대로 그 상품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을 추천을 해놓는 식으로 이제 걸어줘요, 키워드를. 그래서 검수 후에 입찰을 통해 라이브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워링크 광고처럼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만 등록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 없는 키워드가 걸릴 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 키워드 설정을 통해서 스크럽하여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상품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매칭을 해주고요.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등록을 할 순 없지만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 없는 키워드들은 스크럽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숙지해 주시고 쇼핑 검색 광고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전에 제가 한번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 가지고 기초 교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쇼핑 검색 광고의 뭐 기능이라든지 기초적인 부분을 안내해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그 기능을 활용하는,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룹핑인데요. 이 그룹핑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컨셉이 다른 경우에 이제 그룹핑을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마다도 주력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 있을 텐데, 요 중요도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별도 그룹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프로모션이라든지 시즌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로 유동적으로 오프했다가 온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별도로 진행해 놓게 되면은 해당 시즌이 다가왔을 때 바로바로 추가적으로 세팅할 필요 없이 유동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조금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별 분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각각 등록하고 입찰가도 키워드별로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노출을 희망하는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 상품과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네이버 쪽에서 추천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별로 입찰가 설정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걸리는 키워드들이 비싸고 주력인 키워드들이 있는 반면에 저렴하고 세부 키워드인 경우가 있는데, 이 상품의 모든 키워드가 같이 걸리게 되면은 입찰을 보기가, 별도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룹핑을 분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노트북이라는 메인 키워드는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상품을 걸어놓고 노트북을 제외한 모든 저렴한 세부 키워드들을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노트북만 노출이 되겠죠. 이 상품은, 그 상품의 경우에는 뭐 노트북이 만약 2,000원이다 1위 금액이, 그럼 2,000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그룹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머지 신규 생성된 그룹은 노트북을 제외한 세부 키워드들만 나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제외 키워드를 노트북만 설정을 하고, 그 세부 키워드 그룹은 뭐 입찰가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좀 더 많은 시간대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전략을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진행하시는 부분을 조금 제안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확장 소재 활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워링크하고는 조금 다른 게,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 확장 소재가 조금 뭐 서브링크, 이미지 굉장히 다양한 확장 소재가 존재하지만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확장 소재가 많지 않아요.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게 추가 홍보 문구와 이제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확장 소재인데요. 처음에 추가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위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보통 뭐 무료 배송이라든지 프로모션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제목 텍스트 제한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모자랐을 때 부분을 여기다가 조금 추가 홍보 문구에다가 기재해가지고 소구할 때 쓰는 확장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확장 소재는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을 등록했을 때 하단 부분에 무료 배송 여부, 리뷰 수, 구매 수, 찜수와 같은 이 팩트 항목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필할 때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뭐 되게 보통은 등록하는 거 부분을 제한을 드리지만, 메인 상품인데 리뷰나 구매 수가 적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요소들이 어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매나 리뷰 수가 찍혀 있는 상품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추가 홍보 문구만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문구들을 등록하시는 게 조금 더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업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음은 쇼핑 검색 광고 관리의 시간대 전략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물론 24시간 오픈하면 제일 좋겠지만 예산과 영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보통 시간대 전략을 구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 외에도 특정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일한 비중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영업시간대만 집중을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경쟁업체가 없는 야간 시간대만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쟁이 심한 뭐 핵심 시간대에만 짧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짧게 라이브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대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시간대 전략을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시즌 광고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심야 시간대 상대적으로 경쟁업체가 조금 빠져있는 시간대에 상위 구자를 입찰을 보는 식으로 해서 클릭률을 상승시켜서 미리 품질 지수를 조금 올려놓고, 시즌 시간대 상위에 이제 공격적인 입찰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할 때 이 시간대 전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산 전략인데요. 이것도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시간대 전략과 비슷한 상태로 일일 한정으로 예산이 걸려 있을 때 보통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키워드마다 상품마다 입찰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캠페인 예산을 하루에 10만원을 걸어놨는데 메인 키워드 상품 때문에 세부 키워드들 상품이 오전에 다 소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만원이면 메인 상품 그룹 같은 경우는 8만원만 걸어놓고, 세부 상품 그룹 같은 경우는 2만원만 걸어놓고 입찰가를 낮게 해서 좀 더 오랫동안 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메인 키워드와 상관없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도 예산 전략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광고가 꺼지더라도 아직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최적화되지 않아가지고 사이트명, 자사명을 쳤을 때도 네이버 통합 검색 내에서 위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로 자사명을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사명을 쳤을 때 파워링크 예산에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사명 캠페인을 따로 분리 운영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쇼핑 검색 광고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다양한 그 로직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크게 상품의 인기도, 그리고 상품 적합도, 상품의 신뢰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로직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때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기도 같은 경우는 뭐 클릭 수라든지 찜수라든지 얼마나 판매가 났는지, 최신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척도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품의 적합도 같은 경우는 제목매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카테고리가 일치해 있는지, 제조사 브랜드인지, 뭐 신뢰도 같은 경우는 랜딩 내에 상품이 정보가 일치하는지, 인증 여부가 확실한지, 프로모션 일치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외에 이제 상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상품 인기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으로, 그 상품 링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리뷰가 달려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상품이 판매되었는가, 얼마나 최근에 등록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상품 인기도가 측정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상품 적합도입니다. 상품 적합도 같은 경우는 제목에 우리가 어필하고 있는, 소구하고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가, 또는 노출되고 있는 타 업체와 카테고리가 일치하는
판매하는가, 판매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부분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신뢰도인데요. 이 신뢰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믿을만한지를 테스트하는 잣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은 어필하고 있는 링크 접속 시 저희가 처음에 어필하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고 있는지, 상세 페이지 내에서 일치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1차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품의 경우는 판매 인증이 허가 또는 승인된 상품 및 서비스인지 이런 부분들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필을 하다 보면은 자극적인 부분이나 과장적인 부분인 문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프로모션 항목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허위된 부분들이 들어가서 광고가 되고 있진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여기에 교육 내용에 녹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부분을 세 가지로 꼽아서 설명해 드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입 마케터분이나 이제 광고주분께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쇼핑 쪽이나 파워링크 쪽이나 광고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노출이 안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쇼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품을 진행해가지고 런칭해서 광고를 처음 집행해보시는 광고주분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카테고리를 네이버 로봇이 긁어오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잘못 긁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쟁업체 중에 이런 업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쇼핑 검색 광고 영역에서 잘 노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실제로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경쟁업체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통은 카테고리가 일치하지 않고 잘못 카테고리 매칭이 돼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이 상품명 내에 노출을 희망하는 키워드가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2차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재되어 있다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상품 적합성에 따라서 광고에 노출이 되어도 무방한 상품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웬만하면 키워드 기재 놓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우선적으로 네이버 쪽에서 반영을 시켜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이버 쇼핑을 토대로 긁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확인할 부분들이 조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했던 카테고리도 일치하고 상품명 내 노출 키워드도 기재가 되어 있고 입찰가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출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보통 입찰가인 부분이 많아요. 최근 30일 기준으로 이제 입찰가를 추천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게 24시간 야간 시간까지 평균을 내 평균 입찰가다 보니까 실제로 광고주분과 저희하고 소통하는 주간 시간대의 핵심 운영 시간대에는 더보기로 빠져서 저희가 원하는 순위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찰가가 너무 낮게 설정돼서 더보기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쇼핑 검색 광고라고 해서 지식 쇼핑 영역에 순차적으로 1위부터 3위까지 뜨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측 상단에 광고 I가 붙은 항목만 쇼핑 검색 광고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앞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작지만 사소한 부분들 체크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하는 모든 키워드가 쇼핑 검색 광고가 지원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검색 니즈가 좀 낮은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지식 쇼핑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쇼핑 검색 광고는 지원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검색해보면은 경쟁업체가 쇼핑 검색 광고 I가 붙은 항목이 없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예산 배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예산 배분 항목의 균등 노출이라고 해서 제가 체크해놓은 표시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은 일반 노출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배분 방식을 균등 노출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잡아놓은 시간대가 뭐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뭐 오후 3시까지 5시간만 노출을 켜놨다 라고 하면은 하루 예산이 5만원이면은 이 5만원을 가지고 오전에 일찍 소진되지 않도록 껐다가 켰다가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정해놓은 오후 3시까지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 제한을 드리지 않는 게 보통은 예산
예산이 너무 적고 한정되어 있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저희 업체가 몇 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중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노출을 예상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요 예산 배분 방식 때문에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끄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또 시간대 설정을 해놓은 경우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3시부터 5시까지 돼 있는데 오전 새벽에 검색했을 때 안 뜬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산이 소진이 돼가지고 캠페인 1예산으로 잡아놨던 예산이 소진되거나 충전했던 비즈모니가 모두 소진돼가지고 광고가 오프되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측 상단에 광고 I자 표시가 있는지, 있는 키워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노출 안 되는 부분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파워링크만 진행하셨던 광고주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제외 키워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제외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쇼핑 광고가 설정된 그룹단에서 이 세 번째 탭에 있는 그 제외 키워드 항목에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제외 키워드를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저희하고 연관이 없는 제외 키워드는 당연히 제외 키워드로 1순위로 설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관은 있지만 비용 소진 대비 전환 매출액이나 DB당 단가가 너무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쇼핑 광고니까 전환 매출액이 되겠죠. 비용 대비 전환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키워드들은 제외 키워드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을 걸면은 키워드가 추천되는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메인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를 그룹별로 분리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키워드만 돌아가야 되는 그룹인데 가끔씩 검색이 잘 안 되는 세부 키워드들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을 우선적으로 제외 키워드로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입찰가와 낮은 입찰가가 한 그룹에 묶여 있게 되면은 입찰을 보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력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에 대한 그 그룹핑은 가급적 필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초교육 2강으로 아직까지는 세팅에 대한 부분이나 중급 정도에 대한 수준의 교육이고요. 다음 교육은 고급 강의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쇼핑 검색 광고를 관리하면서 진행했던 노하우나 팁이나 성공 사례를 조금 섞어서 교육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교육 때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교육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